성전환 수술을 해서 설사 여성이 남성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임신이 가능한가요? 임신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트랜스젠더를 그냥 마음으로 포용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안녕하세요. 오만과 핑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이야기는요. 우리 사회를 너무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혼인빙자 사기. 네, 그것도 유명인의 혼인빙자 사기입니다. 그래서 그 거주지가 거기가 아니었으면 좀 덜 유명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시그니엘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월세가 3,30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관리비가 400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여자친구를 거기 데려가면 모두가 다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들리는 곳인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남현희 씨와 또 전청조 씨의 사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해요. 사실 이거는 둘이서 공범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미 수사가 있고요. 이루어지고 네, 있죠. 수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공범이라는 전제하에 뭐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런데 뭐 사기 사건이죠. 사실 사기 사건인데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이제 한창 둘이 이제 이게 누구의 진술이 맞다 틀리다 막 이렇게 논란이 공방이 오고 갈 때 이제 특별히 이제 좀 사람들한테 주목을 끌었던 게 관심을 끌었던 게 이 전청조 씨가 저는 사실은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도 여자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남자라고 속았지? 이렇게 어떻게 남자라고 하는데 속을 수가 있지? 여자 같은데. 그리고 뭐 이제 근데 잡지에 인터뷰를 했던 그 화보 사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남현희 씨의 상대방인 전청조 씨가 어쨌든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사람이다.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성 전환을 제대로 하신 건 아니다. 수술도 그러니까, 하지 않았고 네. 성별 정정도 하시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성별 정정을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전청조 씨의 진술에 의하면 인터뷰의 진술에 의하면 수술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남현희 씨가 너가 가슴이 있어서 남들이 너를 여자로 오해하니까 여자로 보니까 가슴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라. 그렇게 해서 가슴 제거 수술은 받은 것 같아요. 성전환을 하기 위한 어떤 호르몬을 주사를 맞으면서 그 과정을 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인터뷰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 본 거는 이제 다 보진 않았지만 중간에 그러면 이번에 수술을 하신 거고 그 전에 남성의 모습으로 또 결혼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전청조 씨는 제가 생각할 때 젠더 플루이드? 남성과 여성을 오고 젠더 가는 건가? 플루이드라는 성별이 있습니다, 해외에. 네, 실제로. 이 다양한 성을 인정하자는 사람들에게는 젠더 플루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체성이 어느 날은 내가 남자였다가 어느 날은 여자였다가 그래서 전청조를 보면서 대표적인 젠더 플루이드의 발현이다, 이제 발견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젠더가 변경되는 게 가능한 이유는 성은 내가 인식하는 것이다. 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이 우선한다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남자로 인식이 된다면 남성이고 여성으로 인식이 된다면 여성인데 저는 그래서 여기에 그 트랜스젠더를 점점 옹호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오픈 마인드로 포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우려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여러 포인트들이 이 사례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네, 저희 영상들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간간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집합체다, 총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합 세트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 이거 보면서 약간 좀 이게 섬찟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최근에 일본은 굉장히 법이 보수적으로 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일본에서 성별 정정을 이제 수술 없이 그냥 정정을 법률적으로만 해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현재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없이 성별 정정 허가 신청에 대해서 그러니까 허가해준 예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그냥 법은 없지만 행정적인 처리로 이 행정 차원에서 그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 전청조 씨의 경우에는
이런 성별 정정 허가도 하지 않았어요. 허가 그렇죠. 신청도 하지 않았고 그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그래도 받기 위해서는 막 정신과 진료도 받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호르몬 주사도 맞으셔야 그쵸. 되고 이런 절차라도 필요한데 이런 것도 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트랜스젠더는 여성의 몸을 가졌지만 남성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상했던 거는 남현희 씨는 분명히 성기를 봤다는 거예요. 관계를 할 때 전청조 씨는 자기 수술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남현희 씨가 본 거는 뭘까요? 그리고 중간에 논란이 됐던 그 임태기 있잖아요. 임태기 두 줄. 그거는 그 만우절 때 장난칠 때 쓰는 그런 가짜 임태기도 많이 있다면서요. 아마 전청조 씨가 그걸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전 듣도 보도 처음 들었는데. 네. 아무튼 마음 먹고 사귀지만 어떻게 될 수 네. 있는지, 여성들이 얼마나 취약하게 속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결혼의 조건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뉴스여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건을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그냥 흥미거리가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가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자화상인 것도 같았어요. 네네. 사실 남현희 씨가 너무 상처가 크실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남현희 씨가 공범이실 수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느끼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많은 분들이 또 그걸 왜 몰랐냐. 아니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변명이 안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현희 씨 이제 그 지난 행적들을 저 조금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확실히 저는 공범의 소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거는 경찰에서 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그 학원에서 일어났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어떤 덮기 위한 그리고 또 자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 기회를 활용을 했고 어떤 면에서는 쌍방간의 사기가 아닐까 저는 이런 금전적인 부분은 그런데 사실 남현희 씨가 한 여성으로서 쉬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던 그 마음이 여기까지 이제 막 그러니까 풍선처럼 커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아닐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 수많은 사기를 치는 동안 이분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많은 분들이 똑같은 결혼식을 여성으로 바꿨다 남성으로 바꿨다 결혼을 하는 동안 속으시는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다양성 이제 트랜스젠더를 수용하는 수용도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이런 부분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성전환 수술을 해서 설사 여성이 남성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임신이 가능한가요? 임신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트랜스젠더를 그냥 마음으로 포용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성별 정정을 하기 위한 이 수술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들고요. 네, 그리고 이 호르몬 주사를 평생 맞아야 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성형도 여러 번 해야 하고요. 사실 의료계에서는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의료계는 사실은 성형 쪽이나 돈을 버는 거니까요. 이런 쪽으로는 새로운 시장일 수도 새로운 있거든요. 마켓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요새 광고하는 의사 선생님도 많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전에는 전혀 접해보지 않았던 신기술이기 때문에 의료적으로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학문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돈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시장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지기 어렵고 이런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마음으로 신기한 거 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 가지 주의점들이 생기신다는 거예요. 네, 특히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성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위험하게도 거죠. 만들고 위험에 처하게 하고 해외에서 실제로 영국에서는 여자 학생들 여자 화장실에 남자 소변기가 있는 사진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이라고 젠더를 인식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성 화장실에 남성 변기를 두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자 아이들이 무서워서 화장실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고. 그 실제로 그런 어떤 화장실에서 일어났던 추행 사건이나 폭행 사건들이 있고요.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한 학교들에서는 학부모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이런 화장실 없애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거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학교에도 지금 몇 군데 카이스트 그다음에 성공회대 이런 데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고 하면서 이런 다양한 젠더를 수용하는 그런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접근성이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저는 목욕탕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이 사우나 문화를 사실 해외에서도 한번 맛보면 못 벗어난다고 하는데 위스파 미국의 위스파. 그런데 사실 남성의 성기를 가진 분들이 들어왔을 때 느끼는 근데 그래서 실제로 사고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네. 그냥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미칠 사회적 파장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심리적인 요인들만 있어도 강제추행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남성의 성기를 그대로 가진 사람이 자기는 여성이라고 인식하면서 들어와서 그런 장면들에 노출이 됐을 때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심리적인 타격이나 충격, 그 다음 모욕감, 수치감 이런 것들이 다 성폭행의 범주에 들어가고 그 사람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성폭행범인 거죠.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했던 그 뉴스랑 연결되네요. 네. 수영 선수 있었죠. 네. 그래서 여성 수영 선수가 본인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당했던 성폭행 범죄 피해자다라고 발언하였던 내용과 사실 동일합니다. 네,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일본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17개국, 그러니까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법률적으로 허용해주는 17개 국가 안에 이제 일본이 들어가게 된 거고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거를 성별 정정 요건을 이걸 완화해 줘야 된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 지침 처리에서는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다 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위험성이 있는 법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전 세계에 허용한 나라가 사실 10여 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네. 근데 굳이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투쟁을 하고 싸움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 저는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회라는 거는 공익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공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도 해외 사례 그런 보면 거고. 네. 이제 여자 아이들이 어느 날 나 남자로 느껴 이렇게 느꼈는데 엄마가 따라 이렇게 부르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그 친구를 본인이 직접 지정한 남자 아이의 이름으로 불러야지 실수로라도 여자친구의 옛날 이름으로 부르게 되면 징계를 받는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말하는 것은 보호의 필요성을 있다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돼. 그걸 강제적으로 이쪽으로 밀고 오면 이쪽의 부작용들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어떻게를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우리 삶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물론 흘려보내고 그냥 사기다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이미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흡수하고 이렇게 그냥 인정해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또 전청조 씨 뉴스로부터 너무 멀리 왔지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항상 멀리 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만큼 또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들 생각해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보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나눠주시고요. 저희가 서로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채널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